네, 안녕하세요. 유익의 아트 디자인입니다. 네, 이전 시간에 선보였던 미드저니 실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실용 꿀팁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으로 바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은 미드저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여기 우측에 이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UI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에이트 메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두 가지 UI가 있는데요. 바로 요 이미진 바와 그 우측에 이 프롬프트 바, 이 두 가지 U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진 바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뭐 큐트, 캣이나 뭐 이런 식으로 주제나 어떤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요 앞에 보이는 요 아이콘, 이 이미지 아이콘 부분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UI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미지를 처음에 참조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등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아까 아이콘이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자, 여기는 비디오 모드의 이미지 아이콘이고요. 그래서 아이콘 모양도 보시면 약간 뭔가 비디오 필름 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이 우측은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이미지 모드예요. 비디오 모드와 이미지 모드 두 가지의 이 UI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등록된 상태에서 나는 비디오가 아니고 이미지로 만약에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요 아이콘을 눌러서 변동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 참조 이미지를 쓸지, 스타일 레퍼런스로 쓸지, 옴니 레퍼런스로 쓸지 이렇게 얼마든지 또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하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비디오로 전환을 하고 싶으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팅 프레임, 그 다음에 엔딩 프레임 어디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AI 일관성 완벽 마스터라는 이 강의는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 일관성 활용법을 주제로 약 1시간 반 정도의 러닝타임의 강의 영상 VOD를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핵심만 또 잘 정리한 강의 노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 특별한 혜택으로는 이 자동으로 일괄성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동 생성 앱을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앱은 AI 일괄성 작업에 있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대표 메뉴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영화적 연출을 위해 다양한 앵글, 두 번째는 캐릭터의 일관된 조형과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캐릭터 뷰, 그리고 세 번째는 캐릭터의 감정 연기를 위한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콘텐츠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이 AI 일관성 자동 생성 앱을 모두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I 일관성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많은 구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미드저니에 이렇게 첨부했던 이미지들은 이렇게 내부의 파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해서 언제든지 또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중으로도 여러 개도 놓을 수 있고요. 물론 옴니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등록이 안 돼요. 다중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성이 그렇고요. 이미지 프롬프트나 이 스타일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자,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이 파일들, 실제 이 파일들을 가지고 직접 드래그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프롬프트 이쪽 창에다가 놔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참조 이미지 이런 UI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옴니 레퍼런스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적용이 되죠. 바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실무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팁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어도 이미지 URL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익스플로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도 지금 어쨌든 미드저니 서버 웹상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미지들의 각각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 이 이미지에 대한 URL 주소값이 다 존재를 합니다.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그냥 프롬프트에 붙여넣기 하셔도 이런 식으로 바로 이미지 등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를 전체를 내가 이미지를 첨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토끼 얼굴 부분만 내가 참조 이미지를 쓰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캡처 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캡처 툴을 이용해 볼게요. 단축키가 윈도우 시프트 S인데 이렇게 누르면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부분 캡처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캡처를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됐죠? 딱 이 얼굴 부분만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부분만 캡처를 했던 이 이미지를 옴니 레퍼런스로 참조를 해서 똑같은 토끼 얼굴을 가진 밑에 바디까지도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참조 이미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캡처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인터넷상에서 보시다가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이고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니까 실무에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렇게 서밋 에디트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보셨죠? 지금 리셋이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프롬프트하고 파일 첨부했던 것이 리셋이 됩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데, 자, 이때 이 첨부했던 이 이미지를 계속 나는 고정적으로 여러 번 작업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 여기 요 자물쇠 버튼 보이시죠? 여기에 요 자물쇠 버튼,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번 누르면 잠깁니다. 자,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 두면은 앞으로 이렇게 생성하실 때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성하실 때마다 프롬프트는 리셋이 되어도 첨부한 파일 이미지는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참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번 이런 작업을 할 때 고정을 해두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UI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은 단순한 작업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개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을 대량으로 하실 때는 생각보다 꽤 큰 차이를 줍니다. 편리성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아시는 분만 아시는 또 숨은 또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프롬프트로 어떤 작업을, 이미지 생성 작업을 했을 때 그 예전에 만들었던 프롬프트가 다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 이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그냥 이 프롬프트 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방향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내가 만들었던 프롬프트의 히스토리, 그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거, 그 전에 만들었던 거,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참조했던 이 이미지, 이 프롬프트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전 거 다시 또 입력하고 찾아가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축키 기능을 통해서 컨트롤, 이 방향키 위아래를 가지고 이전에 썼던 프롬프트를 재활용하는 이 꿀팁도 활용해 보시면 진짜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이 이미지 바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설정, 세팅에 대한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세팅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패널이 나오죠. 이미지 생성 시에 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한 이 파라미터 설정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에스테틱스, 모델, 모 옵션이 이렇게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미지 사이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가로, 세로, 종횡비, 이 비율, 화면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서는 기본 세팅이 아마 이렇게 스탠다드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 모드 이 스탠다드 쓰지 말고 로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 스탠다드 모드는 미드저니가 자동으로 약간 그 미학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드저니에 약간 자동 미학이 간섭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프롬프트에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 미학의 간섭이 들어가면서 다시 내가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결과물을 뽑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로우 모드를, 날것이라고 그러죠. 이 날것의 모드, 전혀 이제 프롬프트 있는 그대로 뽑아주는 이 모드를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사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더 좋기 때문에 저도 대부분은 다 로우 모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와 드래프트 모드가 있지만 드래프트 모드는 대부분 초안 같은 작업을 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지만 퀄리티가 좀 낮아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스탠다드를 하시는 게 맞고요. 모드도 가장 최근 이 7버전이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9버전을 사용하고 싶으신다면 여기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 사실적인 이런 사진보다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하고 싶다면 전용 니지 버전이 또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에스테틱스는 이 미학이란 뜻이죠. 이미지의 미학적인 부분을 이 세 가지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이제 스타일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스타일에 대한 이 창의력 강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0부터 이렇게 1000까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은 아까 보신 것처럼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값들에 보시면 이렇게 다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 이게 이제 기본 값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리셋을 누르면 기본이 100으로 되어 있죠. 네, 기본이 100이라는 얘기예요. 위어드네스, 약간 기이한 그런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인데, 조금 평범한 이미지는 싫다, 조금 기이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 수치를 조금 더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올리시면 의도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보면서 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버라이어티라고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 쓰는 이 파라미터는 이제 카오스 파라미터라고 해서, 실제 여기 파라미터는 이제 -C로 이제 파라미터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버라이어티의 영향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오스 100 최고값일 때랑 이제 기본 0일 때랑 이 두 차이를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 0
이 카오스가 0일 때는 적용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4개 만들어진 이미지가 보면 비슷하죠. 결이 비슷해요. 화이트 베어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화이트 베어 캐릭터 같은 느낌을 4개를 비슷하게 보여준 거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카오스 100이라고 표기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최고값으로 올렸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 4개 각각의 이미지를 좀 더 다양하게 뽑아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렇게 너무 값이 높아지면 전혀 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이미지가 또 나오기도 하게, 수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어쨌든 이 버라이어티 기능은 카오스 파라미터의 기능과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4개 이미지가 다양한 스타일로 뽑고 싶고 버라이어티를 높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활용처를 알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 옵션이죠. 자, 스피드 같은 부분은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속도죠. 기본적으로 패스트 모드로 돼 있으실 거고, 이 패스트 모드 나름 빠르면서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제일 적당한 기준인데 사실 그냥 제공을 하지 않죠. 네, 유료입니다. 실제 구독하고 있는 이 모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에 대한 이 패스트 모드 시간이 나와졌죠. 제공하는. 여긴 15시간, 프로에서는 30시간, 뭐 이런 식으로 60시간 이렇게 나와져 있죠. 이 시간이 GPU가 감소되면서 약간 크레딧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은 패스트 모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보통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데 1분 정도가 대략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5시간이면은 약 900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9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릴렉스 모드에서는 무한대로 이미지를 제작할 수가 있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릴렉스 모드 뽑으면 속도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패스트보다는 낮겠지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드가 있기 때문에, 플랫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많이 뽑아야 된다고 할 때는 릴렉스 모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빠르게 중요하게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건 패스트 모드를 쓰시고, 더 빠른 결과물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터보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터보는 거의 기존 패스트보다 한 4배 정도 더 빠르게 GPU 차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해상도도 원래 SD만 제공을 했었는데 HD가 새로 생겼습니다. SD는 480, 이 픽셀이 480 기준이고, 물론 HD라고 해도 720이면 조금 화질이 아쉽죠. 1080은 됐으면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업데이트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배치 사이즈 1, 2, 4가 있는데 말 그대로 비디오를 생성했을 때 나오는 개수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1, 2, 3, 4, 4개씩 나오죠. 배치 이미지가 4개씩 기본 세팅인데 비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미지처럼 4개가 기본이었는데 좀 더 이제 효율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비디오 같은 게 지금 하나씩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여기 BS1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배치 사이즈를 1로 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디오를 하나 생성하는데 2분 정도 차감이 되는데 4개씩 나오면 8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GPU 소모량 크레딧을 조금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아끼고 활용하고자 나온 옵션인데 저는 나름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쓰시면 크레딧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다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이미진바에서 또 숨겨져 있는 또 꿀팁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 종횡비 화면 비율을 이렇게 샘플로 놨지만 내가 생성하고 싶은 비율이 여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파라미터는 프롬프트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대시 AR이죠.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 비율 뭐 16대9 뭐 이런 식으로도 파라미터에 대한 입력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자체에서 프롬프트 이동하지 않고 여기 화면 비율이 나오는 이 숫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대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UI로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깜빡이면서 커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대1은 기존에 없었는데 3대1 정말 와이드한, 더 훨씬 와이드한 이런 이미지 비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지금 여기 3대1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율을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 미드전이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 생성 기반의 그 UI를 바탕으로 미드전이 실사용 꿀팁 2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워낙 미드전이가 잔 기능들이 많아서 아직도 더 내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전반적으로 미드저니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인터페이스 UI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싹 배워두시면
미드저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능숙한 미드저니 경험자 분이시라면 아마 아시는 내용도 중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빠르게 패스를 해주시고요. 다만 또 중간중간 제가 알려드리는 실용적인 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새로운 정보가 또 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또 이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메인 홈페이지 프로필 아래 이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전용 영상과 기타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